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서야 제 정체성을 찾은 마이클 브라이언트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국인의 피.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어요. 그러다 한순간 조상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카고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이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제 혈통의 시작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미국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특별한 날이면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주셨죠. 어린 저에게는 그저 어머니만의 독특한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클, 너는 특별한 피를 가졌어.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로부터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전해 들었을 뿐이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업계에 취직한 후 저는 완전히 미국인으로서의 삶에 몰두했어요.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맨해튼 바에서 마티니를 마시며 미국 드림을 쫓았죠. 제 이력서에는 시카고 대학교 경영학 학위와 여러 금융 자격증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요. 병상에 계실 때 어머니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내 할아버지를 기억해줘. 그분은 위대한 분이셨어.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헛소리라고 여겼죠.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다락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태극기, 한글로 쓰인 편지들, 그리고 흑백 사진들. 그중 한 사진 뒷면에는 신태원, 1903년 부산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국계 동료 제인의 도움으로 번역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신태원과 한국 이민 역사에 대해 검색했어요. 1900년대 초 한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이주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제 외할아버지는 왜 한국을 떠났을까? 그는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위대함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읽고 온라인 포럼에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강박이 되어갔죠. 금융 분석가로서 항상 숫자와 데이터를 추적하던 제 성향이 이번에는 조상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발휘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내 한인 역사연구소의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1919년 3. 일운동 이후 미국 내 한인들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 기사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일중 본명 신태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외할아버지일까요? 연구소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일중 신태원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을까 하고요. 일주일 후 연구소 책임자인 김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브라이언트 씨, 당신의 이메일을 읽고 놀랐습니다. 김일중 선생은 미국 내 초기 한인 독립운동가 중 한 분으로 특히 자금 지원 활동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혹시 그분의 후손이신가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피 속에 흐르는 것이 단순한 이민자의 역사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김 교수님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저는 김일중 선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는 1903년 부산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다고 해요. 초기에는 농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점차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죠. 특히 1919년 이후에는 독립자금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김 교수님은 김일중 선생이 1925년 발행한 한글 소식지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 소식지에는 우리 모두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염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 외할아버지의 글을 처음 읽는 순간이었죠. 비록 번역본이었지만 그 말에서 강한 의지와 믿음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죠. 45년 동안 살아온 미국 생활을 잠시 미뤄두고요. 회사에는 6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제가 갑자기 한국 뿌리 찾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제가 겪은 변화를 감안해 휴가를 승인해 주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고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죠. 발음이 너무 어려웠고 문법은 더욱 복잡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2023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발을 디딘 한국 땅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낯선 동양의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간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죠. 제가 배운 기초 한국어는 여기서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서울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죠. 이 도시의 어딘가에 제 뿌리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찾는다면 그것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첫날,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서울의 분위기를 느껴봤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동감 넘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첫 번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죠. 담당자는 제게 한국인 혈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요구했어요. 여권과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제가 가져온 낡은 사진들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브라이언트 씨,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속이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적등본 같은 문서가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은 단지 낡은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뿐이었어요. 100년도 더 지난 일을 어떻게 공식 문서로 증명한단 말인가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공식 문서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국가보훈처를 찾아갔어요.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소식지 스캔본과 어머니의 상자에서 찾은 모든 자료를 들고서요. 보훈처에서는 제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어주었어요. 김일중. 그 이름은 우리 기록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남겨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틀 후 보훈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브라이언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일중 선생은 우리 기록에 있는 독립운동가가 맞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는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외할아버지는 정말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분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싸운 분이었어요. 보훈처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김일중 선생의 활동은 주로 자금 지원과 미국 내 여론 형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해외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생님의 공적도 새롭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자는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브라이언트 씨가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김일중 선생의 독립운동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료들을 공식 조사에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제 외할아버지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보훈처에서 나오는 길, 서울의 번화가를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같은 하늘을 120년 전 제 외할아버지도 바라봤겠죠.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났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왜 제게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그녀 자신도 모든 걸 알지 못했거나 혹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1960년대 미국에서 한국계 혼혈로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법무부를 방문했어요. 보훈처에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서요. 그곳에서 저는 재외동포 비자 F-4 신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담당자는 제 사연을 듣고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브라이언트 씨의 사연이 매우 감동적이네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120년 만에 조국을 찾아온 것이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보훈처와 법무부의 협조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제 한국인 혈통이 인정되었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동시에 김일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절차도 시작되었죠.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제 인생 45년 동안 저는 제 정체성의 절반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미국인으로서의 마이클 브라이언트만 알았지 한국인 김일중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몰랐죠. 이제 그 빈 퍼즐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임시 비자를 받은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원룸을 임대했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오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외할아버지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다녔죠.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그리고 여러 역사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크게 느껴졌어요. 사소한 일상의 규칙들 마이너스 어른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것, 대중교통에서 전화 통화를 자제하는 것, 음식을 주문할 때의 예절 등 마이너스 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가 겪었을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보훈처에서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김일중 선생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와 미국 내 한인 역사연구소의 협조로
그의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명단에 정식으로 등재될 예정이었어요. 브라이언트 씨, 축하드립니다. 김일중 선생은 이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독립유공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선생님께서 유족 대표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죠. 저는 이제 단순한 미국인 마이클 브라이언트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김일중의 후손 마이클 브라이언트였어요.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5년 동안 알지 못했던 제 정체성의 반쪽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드러났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직접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를 제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끈 것이니까요. 한강의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갔어요. 그것은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어요. 1903년 부산을 떠났던 한 청년의 혈통이 1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역사는 결코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결국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부산행 KTX 티켓을 예매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떠났던 항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맥과 논밭,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요. 부산에 도착해 처음으로 찾은 곳은 부산항이었어요.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는 100년 전 외할아버지가 보았을 항구와 많이 달랐겠지만 바다는 같았을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 낯선 땅으로 떠났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있었을까요? 부산 시내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지역 역사박물관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20세기 초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1903년 외할아버지가 이곳을 떠날 당시의 부산은 이미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었죠. 박물관 큐레이터는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초기 미국 이민자 중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직접 부산을 찾아오셨다니 감동적입니다. 혹시 부산 내 김일중 선생의 생가나 관련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떠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흐릿한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문서만 있을 뿐이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할아버지는 1920년대 보스턴에서 한인 학생회를 조직하고 미국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또한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독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고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된 한국 독립청원서 작성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이 발견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저 압도되었어요. 이곳이 외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역 역사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아 외할아버지의 생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오래된 동네를 걸으면서 120년 전 외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산과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외할아버지가 자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역 박물관에서 일제시대 학생운동에 관한 전시를 보던 중 김일중이 1900년대 초 부산에서 비밀 독서회를 조직했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이 독서회는 나중에 독립운동의 기반이 된 조직이었어요.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계속되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법무부의 도움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았고 부산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간 지 120년 만에 저는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게 된 셈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외할아버지의 삶과 독립운동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815 광복절 행사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초대받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무대에 올랐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사진 속 그분의 눈에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희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문서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 속 인물이 저에게, 그리고 한국 역사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예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듯이 저는 한국에서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잘 계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부산의 풍경은 제게 외할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매일 밤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흐릿한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외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